안녕하십니까. 체크중 수학 1회 문항 해설을 맡게 된 도성중학교 수학교사 김우영입니다. 모두들 시험 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은 고등학교 진학 전 적응을 위해 준비한 시험으로 모두들 고생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잘 쳤든 못 쳤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노력을 응원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루트 45 마이너스 루트 3분의 8 곱하기 루트 2분의 15입니다. 이 값은요, 여기서 9 곱하기 5로 표현을 할 수 있고, 빼기 루트 3분의 8 곱하기 2분의 15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맞죠? 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9는 3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수이기 때문에 루트 밖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곱슨 루트는 합쳐지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맞죠? 빼기 4 곱하기 5니까 4는 2의 제곱이므로 2 루트 5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루트 5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은 1차항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다항식을 전개해서 1차항을 찾아보면 되겠죠. 자, 분배 법칙에 의해서 6x 플러스 4 빼기 x 플러스 3 그 값은 5x 하고 뒤에는 계산하지 않을게요. 1차항의 개수를 묻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5가 됩니다. 자, 그리고 1차 함수 y는 3x 플러스 2의 그래프에서 x절편과 y절편의 곱은 묻는 문제입니다. 맞죠? 자, y는 3x 플러스 2에서 x절편이라는 건 뭐죠? x절편은 y가 0일 때의 값입니다. 따라서 3x 플러스 2가 0이 되는 값이므로 x는 마이너스 3분의 2. 요 값이 x절편입니다. 그 다음에 y절편 x가 0이니까 바로 요 값이죠. y는 2가 됩니다. 그러면 요 둘의 곱을 구해주면 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4번입니다. 5명 중 발표자 2명 뽑는 방법의 수는, 그래서 선생님이 5명을, 서로 다른 5명을 A, B, C, D, E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2명을 뽑아야 되니까 먼저 A를 뽑았다 치고 B, C, D, E 이렇게 한번 뽑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또 B를 먼저 뽑았다 치고 A, C, D, E. C를 먼저 뽑으면 A, B, D, E. 자, 그 다음에 D를 먼저 뽑아서도 4개가 나올 거고 E를 먼저 뽑아서도 4개가 나오겠죠. 각 경우당 4개니까 5 곱하기 4로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A, B와 BA가 발표자 2명을 뽑는 거기 때문에 동일하죠. 따라서 동일한 경우가 2개씩 나오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통해서 정답은 10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자, 5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삼각형의 한 변에 놓인 세 수의 곱이 모두 같을 때 A와 B 플러스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모두 주어져 있는 여기 한 변의 곱을 구해보겠습니다. 1 곱하기 2의 5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그러면 2의 7제곱이겠죠. 그래서 여기를 곱하는 것도 당연히 2의 7제곱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2의 제곱 곱하기 b 곱하기 2의 4제곱이 2의 7제곱이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먼저 둘이 계산해주면 2의 6제곱 곱하기 b입니다. 따라서 b 값은 2임을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봐주시면 여기는 2의 7제곱이어야 되는데 1 곱하기 a 곱하기 2의 4제곱입니다. 그러면 a 곱하기 2의 4제곱이고요. 따라서 a는 2의 세제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값은 8이죠. 그래서 8 더하기 2가 되어서 정답은 10입니다. 6번 풀이하겠습니다. 이제 4번부터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루트 a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다 됐는데 루트 1, 루트 2 이런 걸 한번 적어봐요. 루트 4를 적어봤을 때
루트 2와 루트 3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무리수가 맞죠? 하지만 루트 1, 루트 4, 심지어 더 가서 루트 9, 루트 16 이런 녀석들은 어떤 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루트를 벗겨져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A는 절대 제곱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곱이 아님, 어떤 수 제곱이 아님. 따라서 일단 제곱이 아닌 것을 우리는 가의 조건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조건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루트 A는 루트 100보다 작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A가 100보다 작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위에 문제를 안 읽었는데 자연수 A의 개수니까 A는 1부터 99까지가 됩니다. 99. 100은 안 되니까 총 99개의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곱인 걸 빼주면 돼요. 후보가 99개에서 빼기 제곱인 거 1, 4, 9, 16, 25 1, 4, 9를 뺀다는 게 아니라 요 개수만큼 뺀다는 거예요. 36, 그 다음에 49, 그 다음에 64, 그 다음에 99, 81, 100은 안 빼도 되겠죠? 1에서 99정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총 9개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99에서 9개를 빼니 정답은 90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7번은 난이도가 살짝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해결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분수 3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내어 소수점 아래에 n번째 자리의 숫자를 fn이라고 할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 써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럼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13분의 1을 한번 소수로 나타내 봐야 됩니다. 13분의 1을 소수로 어떻게 나타내죠? 방법이 없습니다. 나눠 봐야 돼요. 자, 1에서 13을 나누면 1 안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럼 0.1의 관점에서는 1은 10으로 보이겠죠? 근데 아쉽게도 0.1에서도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0.01 관점에서는 1은 100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7개가 들어가죠. 100 안에는 13이 7개, 91 빼기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 안에는 13이 6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78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12가 되고요. 여기서 한 번 더 0을 붙이면 이번에는 9개가 들어갑니다. 93이 17, 91은 9, 117 하고 30,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0번에는 13이 2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4, 0이 나오고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3개가 들어가고요. 39입니다. 그래서 1, 0. 여기서부터 또 겹치죠? 여기 1부터 겹치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 13분의 1을 소수로 표현을 하면 0.076923이고 순환마디가 076923인 겁니다. 따라서 이제 순환마디 개수가 1, 2, 3, 4, 5,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F1은 몇 번째죠? 소수 아래 첫 번째니까 6이고요. F13은요. 13번째죠. 13번째인데 6개 단위로 한 바퀴씩 도는 순환이니까 얘는 F6 플러스 6 플러스 10이죠? 1로 표현하고 요건 사라져도 됩니다. 맞죠? 똑같이 반복이 되니까 F1과 동일합니다. 0이죠. 얘도. 그래서 맞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100은 어떻게 되죠? 6으로 나누게 되면 6, 1은 6, 16, 96 더하기 4가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F100은 F4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F4는 9죠.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를 만족하는 자연수에는 없다 되어 있지만 여기 대놓고 소수 33분의 1은 다시 정리해보면 순환마디가 076923인 순환소수입니다. 맞죠? 여기서 2가 대놓고 있기 때문에 1, 2, 3, 4, 5 F5가 2죠.
자연수 찾았네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8번 풀이하겠습니다. 혜원이는 6월에 연속하여 3일간 친구와 야구 경기를 관람하려고 한다. 각 날짜의 제곱의 합이 677이고 마지막 날이 목요일이라면 그 다음 주 목요일 날짜는?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각 날짜의 제곱합 3일간, 연속하여 3일간입니다. 이거 맨날 나오는 문제죠. 내신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면 어떻게 하죠? 그렇죠. 그 3일을 이렇게 표현하죠. 심지어 여기가 목요일이라네요. 며칠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 힌트를 가지고 우리는 계산해 봅시다. x-1의 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이 677이다 라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요거를 계산해 주면 3x제곱 플러스 2는 675고요. 요거를 677이고요. 죄송합니다. 677이고요. 양변에 2를 빼주면 675가 되죠. 그러면 양변에 3으로 나눠주면 225가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x는 15거나 마이너스 15지만 x가 0보다 크죠? 날짜기 때문에. 자, 그러면 14, 15, 16일인데 여기가 목요일이 16일인 상태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은 플러스 7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16 플러스 7인 정답은 23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따라오고 계신가요? 그림 1은 세 모서리 길이가 각각 x, x 4인 직육면체이다. 이렇게 그림을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직육면체 6개를 쌓아서 만든 입체도형입니다. 근데 그림 2의 입체도형 건널비가 99일 때의 x의 값은입니다. 일단 그림 2를 분석해 보죠. 여기가 x제곱이에요. x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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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제곱. 그러면 일단 앞면, 뒷면, 윗면, 아랫면, 좌면, 우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앞을 볼게요. 앞면. 앞면은 건널비가 6x제곱이에요. 근데 또한 뒷면 또한 또 동일하겠죠. 6x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좌면을 한번 볼게요. 좌면 헷갈리니까 우면을 한번 볼게요. 우면은 여기죠. 지금 색칠한 부분.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의 넓이는 이게 4x, 4x, 4x니까 12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좌면을 한번 볼게요. 좌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생겼죠. 여기 이쪽에서 누나를 발사해보면 맞죠? 여기도 4x, 4x, 4x가 돼서 12x가 됩니다. 자, 앞면, 뒷면. 그 다음에 윗면 해보면 되겠죠. 윗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돼 있겠죠. 하지만 아랫면 요거 전체 다 해보면 위에서 바라보면요. 여기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4x, 4x, 4x입니다. 쉽게 이해가 잘 되나요? 따라서 윗면도 12x가 됩니다. 아랫면은 더 쉽죠? 아랫면은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렇게 보이겠죠? 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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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x입니다. 따라서 다 더해주면 12x제곱 플러스 48x입니다. 요 값이 99인 상황이고요. 자, 3을 약분해주면 4x제곱 플러스 16x 플러스는 33인데 이 항에서 마이너스 33으로 바꿀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곱해서 4가 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 곱하기 2, 3 곱하기 11. 그러면 마이너스를 어디다 주면 될까요? 여기다 주고 여기다 주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2. 둘이 더하면 플러스 16. 잘 나왔죠? 따라서 2x-3, 2x 플러스 11로 인수분해가 돼요.
x값은 2분의 3이 됩니다. 여기는 음수가 되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약간 난이도가 있었죠. 둘레길이 1000m인 트랙을 따라 형은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고 동생은 일정한 속력으로 자전거 탄다. 문제만 보면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자전거 타니까 동생이 조금 더 빠르겠다고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형과 동생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두 번째로 마주친 시각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로 마주친 시각이에요. 두 번째로 마주친 시각은 출발 후 50분 뒤였다. 그 다음에 형이 30분 동안 달린 거리와 동생이 10분 동안 자전거 탄 거리가 같다고 할 때 여기서 보면 여기 힌트는 뭐죠? 동생이 훨씬 빠른데 얼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맞아요. 3배 더 빠르다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동생이 20분 동안 자전거를 탄 거리는 됐습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간 거리, 만약에 형의 속력을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형의 속력을 x라고 하고 동생의 속력을 y라고 한다면요. 이걸 분속이라 할게요. 분속이라 하면 30x와 10y가 동일한 상태입니다. 맞죠? 따라서 y는 3x를 의미하겠죠. 이렇게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 마주친 시각이 출발 후 50분 뒤였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가 1000m짜리 둘레 길이가 있습니다. x는 요거 단위가 다 분속입니다, 여러분. 분속. 그다음 미터 퍼 민이란 거죠. 1분당 미터 가는, 맞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여기는 x 속력으로, 여기는 y인데 바로 3x를 할게요. 3x 속력으로 가요. 그 다음에 출발 후 50분 뒤가 어떻게 되냐면 50분 후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한번 만난 게 아니라 더 가가지고 이렇게 두 번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간 거리와 동생이 간 거리를 다 더해주면 2000m가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갔어요. 50분 동안 동생이 가요. 여기 한 3배 빠르니까 이렇게 갔겠죠. 맞죠? 이게 50분이란 게 아니에요. 지금 딱 처음 만난 거고요. 그 다음에 더 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더 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형이 간 거리와 그 다음에 동생이 간 거리의 합은 2바퀴입니다.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50분 동안 50 곱하기 x 형의 속력 더하기 50 곱하기 3x 동생의 속력을 해주면 2000m가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마저 해주면 200x는 2000이 아니면 200이죠. 200x는 2000m, x는 10이다. 맞죠? 그럼 동생의 속력은 30m죠. 30m per min. 분속 30m란 거예요. 그럼 동생이 20분 동안 간 거리는 30 곱하기 20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600m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11번입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하여 그래프를 각각 그렸더니 점 A에서 만났다. 점 A는 친절하게 좌표를 줬습니다. 그럼 두 1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BC라고 할 때 삼각형 ABC의 넓이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1차 방정식의 그래프 교점이니까 여기 이 마이너스 8,6을 위의 식에 대입해도 성립할 거고 아래 식에 대입해도 성립할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8이 x에다가 8, 마이너스 8, y에다가 6, 마이너스 12b는 4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x에다 8, 마이너스 24b, 마이너스 12a는 12가 될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2로 약분해주고 숫자 순서 좀 바꾸게 할게요.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2b는 6이 되겠죠. 맞죠? 그런 다음 뭐 할 거냐면 요 식과
요 식을 가감법을 적용을 해줄 겁니다. 적용을 해주면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12b, 마이너스 12b는 날아갈 거고요. 마이너스 2가 되어서 a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또는 아래의 식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b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플러스 8 마이너스 12b는 4가 되고 맞나요? b는 죄송합니다. a가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위의 식에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b는 4가 되고 12b는 마이너스 12가 되어서 b가 마이너스 1입니다. 즉 우리는 뭘 했냐면 a 값, b 값을 구해서 원래 연립방정식을 구할 수 있게 됐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y는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y는 12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 x절편을 구해야 이 b값과 c값의 x값을 구하려면 x절편이죠. y에다 0 집어넣으면 되겠죠. y에다가 0을 대입을 해주면 x는 마이너스 4 하나는 c는 또 뭔가 실수가 있네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y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 x죠. 맞죠? 그래서 x는 플러스 4, 그 다음에 여기는 y는 집어넣으면 x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4고 4라는 거겠죠. 즉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8입니다.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높이 6이겠죠. 6. 그래서 정답은 24.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ax 플러스 b가 아래 그린 것 같답니다. 그럼 a가 플러스 b가 마이너스죠. 오른쪽 위를 향하니 기울기가 양수이고 여기가 b죠. b는 원점 아래에 있으니 마이너스를 의미할 겁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bx 플러스 a를 만들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되죠.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x가 될 거고요. 플러스 기울기와 y절편이 모두 양수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오른쪽 위를 향하는데 y절편은 플러스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1, 2, 3, 4 그래서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13번 풀이 해보겠습니다. 13번은 이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x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5를 통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겠죠. 맞죠? 꼭점의 좌표 마이너스 4,2입니다. 축의 방정식은 얘와 동일하죠. x는 마이너스 4입니다. 맞죠? 따라서 이게 p, q, m이니까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6이죠. 1번.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 b를 하자. 2차 함수 위에 한 점 p, a, b에 대하여 p, a, b의 넓이가 10일 때 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라고 묻는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이 x는 y는 여기 좌표를 알 수 있죠. 뭔진 모르겠지만 y좌표가 0이 될 때 x값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를 0이 될 때 x값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x 빼기 1, x 빼기 5는 0이 되어서 하나는 여기가 1,0, 5,0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거리가 4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넓이가 10이기 때문에 여기서 높이가 몇이 돼야 될까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여기가 H를 할게요. H는 10, 따라서 12가 돼서 H가 5가 돼야 돼요. 그래서 5가 되는 P점을 찾으면 됩니다. 높이. 하지만 여기만 나오는 건 아니겠죠. 여기도 나올 수 있겠죠. 5가 되는.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Y좌표가 5가 되는 X값을 한번 찾아보고 구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는 0이 되고, 그럼 X 마이너스 6이 0이 되니 X는 0 또는 6이 됩니다. 6,5 아니면, 여기 그림이 조금 잘못됐지만 0,6이 되겠죠. 맞죠? 즉, 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6, A 플러스 B는 6 또는 11이 나오겠죠. 따라서 11이 최대값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15번은 조금 이제 난이도가 조금 있죠. 자, 두 척의 보트 O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다. 한 보트는 시속 12km, 다른 보트는 시속 9km, 속력으로 20분 동안 항해한 결과 각각의 꼭지점인 P 지점과 Q 지점에 이르렀다. POQ, 여기 60도를 벌리고 서로 다가가고 있네요. 근데 두 지점 PQ 사이의 거리는 이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20분 동안 향해를 했으니까 3분의 1시간을 향해를 했다는 거죠. 3분의 1시간 곱하기 속력을 해주면 그만큼 거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4km를 갔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km를 갔을 겁니다. 맞죠? PQ 사이의 거리는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수직으로 선생님 한번 내려볼게요. 수직으로 내려오면 60도, 90도, 여기가 30도. 우리가 맨날 익숙한 삼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가 2km를 의미하겠죠. 맞죠? 그러면 여기는 자동으로 1km가 됩니다. 그러면 1대 루트 3대 2니까 여기는 2루트 3km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직각이니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 삼각형에 적용을 해주면 루트 13km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직선 TB는 O의 접선이고, 이게 접선이래요. 이게 접선. 그 다음에 CD는 원 O의 지름이다. 지름이라는 건 굉장히 큰 힌트죠. 자, 그 다음에 AB와 CD의 교점을 P라 하고, 여기 P 있네요. 그 다음에 AD와 TB는 평행이다. 여기 BAD 각이 70도일 때 각X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지름이란 말을 왜 가장 큰 힌트라고 줬냐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이렇게 끄었을 때 여기가 직각입니다. 맞죠? 직각이고 심지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또 우리가 맨날 하는 거 있죠?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죠. 근데 호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도 70도입니다. 맞죠? 70도.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기가 심지어 20도인 거 알아요.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거 접선에 대한 여기 삼각형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 이 20도와 동일하죠. 여기가 20도입니다. 맞죠? 근데 하필 이게 또 평행이래요. 평행이니 여기가 70도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x는 50도죠.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7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각변이 8, 9, 7인 삼각형 ABC가 있다. 그 다음 점 I는 내심이랍니다.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그런 것은 됐습니다. 자, 일단 내심이라니까 먼저 해봐야 될 건 각의 이등분선을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일단 기억을 한번 볼게요. DAI 여기 각과 FAI 여기 각이 동일하다. 정답이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AI와 BI와 CI의 길이가 같다 되어 있는데
요거는 외심의 성질입니다. 맞죠? 외심의 성질이니까 이게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심이라고 외심과 내심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정삼각형일 때지만 뭐 그 밖의 경우 맞을 수도 있으니까 니은은 일단 보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AF는 3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죠? 요거 세 개 다 RHA 합동이기 때문에 요거 길이 같고 요거 길이 같고 요거 길이 같았죠. 그럼 여기를 선생님이 X로 둘게요. 그럼 여기는 X고 여기는 800X.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800X 합동이라서 여기는 700X. 여기도 700X. 그러면 얘 둘이 더해서 9가 돼야겠죠. 15 빼기 2x는 9다 됐습니다. 2x는 6이니 따라서 x값은 3이다 해서 얘가 3이 맞습니다. 니은을 조금만 더 정확히 한번 파볼게요. 얘는 우리 내심은 각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죠. 그래서 여기가 R, 여기가 R, 여기가 R입니다. 맞죠? 내저번에 반지름으로. 그 다음에 계산을 해줄 때 여기가 3이니까 여기가 3이니까 여기 이 길이는 루트 R제곱 플러스 9인 상태입니다. 얘는요. 여기 3이니까 얘는 4죠? 길이가. 여기 길이는 루트 R제곱 플러스 16이고 여기는 5죠? 루트 R제곱 플러스 25입니다. 셋 다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확실히 틀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18번 풀겠습니다.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내각형과 같다. 여기서는 이 도형은 정다각형임을 알 수 있고요. 대각선의 개수는 54이다.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냐면 공식 기억나죠? 2분의 n-3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개수 곱하기 그 n개 두 개씩 겹치니까 나누기 2였죠. 이건 꼭지점 개수. 이게 54니까 이항해주면 이항이 아니고 양변에 2를 곱해주면 108이죠. 자, 얘는 몇 곱하기 몇이냐면 한번 대강 감을 잡아볼게요. 3차에 나서 108 나와야 돼. 이렇게 찍으면 돼, 여러분. 이 2차 방정식 풀 필요 없어요. 어차피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찍으면 돼요. 그래서 n이 12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다각형이자 꼭지점의 개수가 12이니까 정 12각형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중학교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이 학생들 일주일 동안 인터넷 사용 시간을 조사하여 만든 도수분표표이다. 이 학생들 중에서 임으로 한 명을 뽑을 때 뽑힌 학생이 일주일 동안 사용한 인터넷 사용 시간이 10시간 미만일 확률은 10시간 미만일 확률 얘죠? 20분의 a 플러스 5를 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a 값이 여기 합계 20회 중에 여기 나머지 다 더하면 10이니까 a 값이 10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분의 15가 되어서 정답은 4분의 3이었습니다. 요건 조금 수월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한 개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로 AB를 할 때 두 직선 y는 ax-1, y는 -x 플러스 b의 교점의 x좌표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순서상 a, b의 개수는 이란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 이 두 직선의 교점의 x좌표가 2라는 말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기 2를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2는 요거를 정확히 해석을 해볼게요. 교점은 ax-1, -x 플러스 b 이렇게 둘 다 같은 y 값을 가진다고 했을 때 등호가 성립하니까 근데 여기에 해가 2라는 거죠. 즉 똑같은 말로는 2a-1은 -2 플러스 b를 의미한다.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2a-b는 -1이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주사위를 던져 a와 나온 b가 한 개 두 번 던졌으니까 각각 -1 되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주사위니까 a, b의 범위는 1에서 6입니다. 자, 일단 최소 1이 나왔으면 b는 3이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 2가 나오면 얘는 b가 5가 나오면 됩니다. 근데 a가 3이 나오면 얘가 7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는 주사위니까 있을 수 없겠죠. 맞죠? 그래서 정답은 두 경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흰 공 5개, 검은 공 4개가 섞여 있는 상자 안에 공을 1개씩 꺼내 확인을 하고 상자에 넣어 다시 1개를 꺼내. 상자에 넣어요. 다시 꺼내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2개 중 적어도 1개가 검은 공일 확률은 됩니다. 맞죠? 적어도 1개가 검은 공일 확률은 이거는 어떻게 했었죠? 맞아요. 1에서 둘 다 흰 공인 거죠. 둘 다 흰 공. 적어도 문제는 이렇게 전체에서 아닌 거 빼주면 되죠. 그럼 1 빼기 첫 번째 흰 공이고, 그리고 두 번째 흰 공이죠. 여기 첫 번째 집어넣을게요. 그 다음에 요게 그리고니까 이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 빼기 첫 번째 흰 공일 확률은 9분의 5죠. 그리고 9분의 5죠. 두 번째도 바뀌지 않습니다. 공을 다시 넣었기 때문에 1 빼기 81분의 25가 돼요. 81분의 81 빼기 25죠. 이런 거 계산하면 선생님 좀 헷갈려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61 빼기 5 먼저 10의 자리 계산해요.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60 빼기 4로 바꿔요. 재밌죠? 풀이가? 그럼 81분의 56 이렇게. 이게 조금 더 저는 수월하더라고요. 다음 22번 풀겠습니다. 자, 반비례 관계가 이제 복잡하지만 문제가 이게 조금 굉장히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프가 두 직선 x는 2, y는 1, x는 2, y는 1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자. 맞죠? 그 다음에 c 2,1 여기 교점이죠? 교점 2,1에 대하여 y는 2가 선분 AC와 선분 AB와 만나는 점은 각각 DE라고 하자. 삼각형 AD와 그 다음에 삼각형 ACB의 사각형 DCB의 넓이가 1대 3이랍니다. 넓이가 1대 3. 그러면 선생님이 봤을 때는 요 삼각형의 넓이와 그 다음 요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니까 1대 4겠죠. 1대 그 다음에 4가 될 겁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넓이 b가 1대 4이기 때문에 길이 b는 1대 2임을 알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가 1대 2겠죠. 선생님 닮음이 확실합니까? 했을 때 요게 평행하기 때문에 AA 닮음이 되겠죠. 맞죠? 따라서 1대 2가 되어서 이 길이 b는 1대 1이 될 겁니다. 1대 1. 근데 여기 길이가 1이잖아요. 그럼 여기 길이도 1이에요. 맞죠? 그럼 나는 뭐 할 수 있냐면 A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A는 2, 여기도 1이니까 높이가 1이죠. 2,3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3은 2분의 A.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A는 6이죠. 그래서 6의 값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그 6을 구해서 뭐 하냐? 결국에 나는 목표가 뭐예요? 사각형 DCB의 넓이 여기를 구해야 됩니다. 맞죠? 여기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뭐 할 거냐면 전체 넓이를 구하고 그 중에 4분의 3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길이를 구해야 되니 여기 x 좌표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 x 좌표. 근데 여기는 y가 1일 때의 교점이잖아요. 맞죠? y는 x분의 6. 아까 a값 구했죠? y가 1일 때는 x는 6입니다. y가 1일 때. y가 1이면. 맞죠? 그러면 여기가 6이란 거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4가 되고요. 2에서 6이니까 4가 되고요. 여기 길이는 2가 되어서 전체 삼각형 ACB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가 되어서 4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금한 건 삼각형 DCB이죠. 얘는 4분의 3 곱하기 삼각형 ACB가 되어서 정답은 3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 한 직선을 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킨 후 회전체 문제죠. 수직인 평면을 잘라 세 부분을 나누었다. 그 다음에 위에 이걸 PQR이라고 한답니다. 자, PQR이라 할 때 이제 옆넓이의 비가 4대 5
5대 7이래요. 자, P, Q, R 옆넓이가 4대 옆넓이. 4대 5대 7이랍니다. 맞죠?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요거를 어떻게 보는 게 편하냐면 P 대 P 플러스 Q 대 P 플러스 R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P 플러스 Q로 봐야 합쳐져야 P와 닮음이 되거든요. 입체 도형에서도 닮음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P 대 P 플러스 Q 대 P 플러스 Q 플러스 R의 옆넓이 비를 한번 해석을 해볼 겁니다. 얘는 4겠죠? 얘는 이 B입니다. 4대 4, 5니까 9. 대 얘는 9에서 7에 더했으니까 16이겠죠. 이게 옆넓이 B예요. 옆넓이. 그러면 알 수 있는 거는 닮은 B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P와 P 플러스 Q와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다 닮음이기 때문이죠. 닮은 B는 어떻게 되냐면 2대 넓이 B니까 이미 제곱이 된 거예요. 닮은 B에서 2대 3대 4가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닮은 B를 통해서 다시 부피 B를 만들어 볼 겁니다. 부피 B는 8대 27대 64겠죠.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키면 부피 B는 P 대 P 플러스 Q 대 P 플러스 Q 플러스 R의 B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거는 입체 도형 Q의 부피는 자르기 전 전체 부피에 대해서 얼마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P 대 P 여기서 다시 한번 구해볼까요? P 대 Q 대 R의 부피 B는 8대 19대 그 다음에 64에서 27을 뺀 37이죠. 맞죠? 그러면 전체 64에서 19배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조금 난이도가 있었죠? 자, 2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AB는 15, BC는 14, CA는 13인 삼각형 ABC가 있다. 여기서 길이가 x인 점 P를 잡고 점 P, BPX이고 점 P를 지나고 BC의 수직인 직선이 AB와 만난 점이 Q라고 할 때 BPQ의 넓이가 여기의 넓이가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 2분의 1일 때 x의 값은 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높이를 몰라요. 맞죠? 높이를 몰라서 이 높이를 이렇게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 삼각형을 모르니까 점 A에서 한번 떨어뜨릴게요. 왠지 여러분 13, 5, 12, 15, 12, 15, 12, 그 3대 4대 5를 이룰 것 같잖아요. 맞죠? 이룰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정확히 해보자고요. 근데 높이를 몰라서 얘를 h로 잡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맞죠?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해볼 거냐면 얘를 잡지 않고 얘를 y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14 빼기 y가 될 겁니다. 확실한 거는 삼각형 여기 이 점을 h로 할게요. ABH와 ACH는 AH를 공유하고 있고 그러면 삼각형 ABH에서 AH를 구해보면 h의 제곱을 구할게요. 225에서 y제곱을 뺀 거죠. 하지만 삼각형 AHC에서 AH제곱을 구해보면 169에서 14-y의 제곱을 뺀 겁니다. 하지만 둘은 AH제곱으로 동일합니다. 맞죠?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225 빼기 y제곱은 169 빼기 196 플러스 28y 빼기 y제곱과 동일합니다. 요게 둘이 날라가지고요. 그러면 28y는 요거 그대로 두고 요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7이 되고요. 마이너스 27이 되고 이항해주면 252가 됩니다. 네, 선생님 계산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알겠죠? 저 밑에 적어 놓은 거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양변에 28을 나눠주면 y는 9가 나오죠. 아, 잘 구했습니다. 여기는 9고요. 여기는 5였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자동으로 12가 되겠죠. 이거를 알았으면 나는 뭘 할 수 있냐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 ABC는 14 2분의 1 곱하기 14 곱하기 12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84가 됩니다. 맞죠? 근데 84의 절반이 여기가 된대요. 84의 절반. 42겠죠. 여기가 42가 돼야 돼요. 그러면 계산을 해줄 텐데 QP의 높이도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BPQ와 BHA는 닮음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 닮은 비는 뭐 x 대 9 이렇게 해도 되지만 삼각비 써서 9 대 12, 3 대 4로 해석하면 조금 더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 높이는 3분의 4x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3분의 4x 제곱 2분의 1을 안 곱하면 큰일 날 뻔했네요. 42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죠. 2가 되고 x제곱은 42 곱하기 2분의 3 21 63입니다. 97에 63이니까 x는 3 루트 7입니다. 이렇게 4번이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A, B가 5인 평행사변형 ABCD가 있다. 각 BA, D 이 이등분선이 선분 BC와 만나는 점을 1화 하고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 1화 하고 그 다음에 D에서 선분 A의 연장선과 연장선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AE는 여기서 6일 때 HDC 요 각의 삼각비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상당히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 또 수월합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항상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목표를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죠? 선생님은 어떻게 풀 거냐면요. 요 각을 x로 두겠습니다. 뭐 여기서 수선을 내리든 수선을 내려서 CD분의 뭐 C 이 길이를 하든 뭔가 같은 각을 찾아서 쉬운 변의 길이를 찾은 다음에 삼각비를 구하든 사인 값을 구하든 할 겁니다. 알겠죠? 하지만 여기서 표시가 안 된 게 A가 6일 때네요. 맞죠? A가 6일 때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여기 각의 이등분선과 평행사변형의 개인이 준 게 아니겠죠? 이게 평행하니까 억각을 통해서 여기가 동그라미 각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거는 뭐죠? 맞아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게 길이가 5죠. 맞죠? 그 다음에 선생님은 여기서 각의 이등분선 또는 수직으로 놓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3, 3으로 쪼개지죠. 맞죠? 3, 3으로 쪼개지고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여러분 여기가 동그라미 각이죠. 맞죠? 여기가 이제 선생님이 x로 둘게요. 알겠죠? 그리고 심지어 두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이게 또 x겠죠. x인데 x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거 지우기. 뭔가 이제 세모를 할게요. 이미 x를 놨으니까. 확실한 거는 여러분 세모랑 동그라미가 여기 직각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 둘이 더하면 90도예요. 맞죠? 근데 여기 동그라미죠. 맞죠? 근데 여기 직각이잖아요. 여기 세모예요. 맞죠? 뭔 뜻인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만든 문제인데도 헷갈렸네요. 자,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길이가 6이고 그 다음에 여기 평행이니까 억각으로 여기 동그라미 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해볼 거냐면 요 각을 일단 x로 둘게요. 어떤 각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x로 두고 시작하겠습니다. 요 sin x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한 각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꼭지각에 이등분선을 그어서 여기가 여기 길이도 5죠?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여기 꼭지각에 이등분선 그으면 여기 수직이 되죠? 수직이고 여기 심지어 길이도 같아집니다. 여기가 3일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직이고 여기가 세모고 여기는 동그라미인데 여기 수직이라서 얘 둘이 합이 90도입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도 90도이기 때문에 여기 자동으로 세모가 돼요. 뭔 뜻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세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수직으로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수직으로 떨어뜨리면 여기 수직이니까 세모니까 여기는 자동으로 동그라미 됩니다. 여기서 찾았죠? 뭐가? 대각은 평행사변의 대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여기 자동으로 동그라미 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x 더하기 동그라미도 수직입니다. 따라서 x가 세모랑 똑같은 크기를 가졌어요. 맞죠? 그러면 sin x 대신에 HDC죠. HDC. sin 세모로 구하면 돼요. sin 세모는 여기 있죠. 5분의 3. 그래서 sin 세모는 5분의 3이었다. 따라서 정답은 8이죠. 4번이었습니다. 자, 모든 문제를 풀어봤는데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못 치더라도 더 열심히 해야지. 제 자신의 노력에 귀인을 하시고 잘 쳤으면 자만하지 말고 조금 더 정진하도록 노력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